여러분들이 네이버 가서 클릭하면 거의 다 네이버 블로그로 갈 텐데요. 국내 최초의 블로그 책을 쓴 게 접니다. 우리나라의 그 블로거들이 제가 쓴 책을 보고서 블로그를 배운 거예요. 지금 정부기관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정부 3.0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거예요. 정부 2.0에서 업데이트된 것이고 그거는 웹 2.0에서 차용된 용어입니다. 1년 동안 웹 2.0 책은 제 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책도 국내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제 책입니다. 지금이면 밥 먹듯이 쓰는 뭐 앱스토어, 애플, 아이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 용어가 처음 설명된 책이 그 책입니다. LBS 이런 것들이. 그래서 SNS 책도 가장 많이 팔린 게 제 책이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한복 입었지만은 하여튼 IT 쪽에서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관련된 해법이 다른 책인데요. 오늘 주제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NS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지난 1, 2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종주였던 페이스북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17년에는 약 56억 분 정도의 시간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1년 만에 약 25% 정도가 감소합니다. 42억 분으로. 그래서 급격하게 페이스북은 사용자 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걸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뭐냐면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하는 동영상 서비스예요. 하루에 약 5억 명이 80억 시간 정도를 갖다가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페이스북 동영상의 가치가 약 절반 정도, 47% 정도는 처음 3초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동영상 서비스라든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처음에 5초, 6초를 갖다가 스킵을 갖다가 걸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5초 이상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광고를 볼지 안 볼지 또는 이 전달되는지 갖다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5초 안에 모든 걸 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동영상 광고입니다. 최근에 5초 안에 승부를 가장 잘 걸었던 동영상이 뭐냐 그러면은 4달러예요. 김영철 씨가 나가지고 햄버거 이런 거 했을 때 4달러. 아니 이거는 저기 패트도 2장 들었는데 4달러. 아 이거는 세트인데요. 4달러 해가지고 햄버거의 모든 속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요즘 가장 트렌드인 핫한 트렌드인 그 4달러를 결합시켜가지고 5초 안에 거의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시간 6, 7초 정도 될 건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3초. 3초 지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관련 지표는 굉장히 많은데요.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하락세다 그냥 그 정도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 자체가 하락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대부분 텍스트 위주입니다. 근데 텍스트는 아신 것처럼 동영상에 비해서 굉장히 전파 속도가 느립니다. 글씨를 카피하지 붙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영상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 이미지가 있는 콘텐츠가 텍스트에 비해서 약 40배 정도의 공유 속도를 가집니다. 즉 텍스트는 한 명이 복사하면은 동영상이나 사진은 40명이 이걸 갖다가 재밌다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전파 속도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외 페이스북 관련 지수가 말씀한 뭐 기사를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니까 대충 하락세다. 다행인 것은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스타가 또 굉장히 급상승 중입니다. 인스타가 아시는 이미지 서비스는 현재 가장 그 급상승 중이죠. 옛날에 프리크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인스타가 최근 급상승인데 자, 인스타의 특징은 굉장히 그 페이스북과 달리 취향 계층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에요. 인스타의 90%가 35살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70%, 정확하게 67%로 나오는데요. 70%에 가까운 사람은 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타에서 3명 중 2명은 35 미만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냥 젊은 여성들이 그냥 먹는 거, 여행 간 거, 패션, 뭐 피트니스 아니면은 뭐 애완견 거의 그런 걸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 미만의 결혼 안 한 여성들이 자기의 사생활을 갖다가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제 인스타인데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이유는 뭔지 다 아시죠? 혼자 사는 여성들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 30대 미혼율은 7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50% 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남자 합쳐가지고. 30대 초반인 뭐 50%가 아니라 70%대를 이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뒤에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태그 1, 2, 3위들이 대부분 여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일단 지역 태그를 보시면 로컬 태그를 보시면 1, 2, 3위가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홍대, 이태원, 명동입니다. 다른 지역은 거론도 안 돼요. 여성들이 많이 가는 곳이 지역 태그 1이고요.
작년에 태그 1위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관한 주제가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인스타 태그 1, 2, 3위를 했던 것은 어떤 태그일까요? 일반적인 전체 태그에서요.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거의 안 하시죠? 예, 남성분들은. 예. 작년에 가장 많이 인스타에서 태그 1등 했던 거는 멍멍이하고 고양이입니다. 냥이하고 멍멍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옛날에는 그 나이 때 되면 남자랑 같이 살면서 애를 봐야 되는데 우리 때 같았으면요. 지금은 고양이하고 강아지랑 같이 살아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맨날 검색하는 게 그겁니다. 뭐 옷이며 저기 뭐 기타 뭐 저기 기타 뭐 고양이 뭐 타워며 뭐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뭐 그 시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그에서 가장 인기가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혼자 살다 보니 여성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SNS 기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SNS를 왜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왜 사람들이 목을 매냐는 것이죠. 미친 듯이. 예. 혹시 SNS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요?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 뭐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대충 뭐 서로 간에 그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확하게 그 뭘 소통하려는 거죠? 자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자랑이라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미친 듯이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거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욕망 중에서. SNS는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그 인정을 안 받아요. 제가 길 가다가 젊은 여성들 만났어요. 저 이상형인데 아가씨 잠깐만 저하고 잠깐 시간을 좀 내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전화번호 좀 저한테 좀. 그럼 일단 그 여성은 일단 제 얼굴을 먼저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딱 첫 마디를 내뱉는 게 그죠. 어머, 이젠 내가 살다 보니 대머리한테 데이팅 시험을 잡았네? 하고 도망갑니다. 여성이 씨라는 혐오하는 외모 1, 2, 3위가 40몇 프로가 아시는 거 대머리잖아요. 2위가 그리고 배 나온 남자, 키 작은 남자, 170에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일단 외모에서 저는 안 돼요. 예, 다행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예, 우리 마누님께서 저를 거둬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야, 그 남자 외모도 좋은데 왜 안 사귀니? 야, 외모 좀 뭐하니? 저기 뭐야 거기 대학이 저기 고졸이던데. 그래서 그 남자 대학도 나왔다는데 좋은 대학 나왔다는데 왜 안 하니? 야, 아무리 대학 나오고 외모 뭐 잘생긴 뭐하니? 키가 요만한데. 그 남자 키도 잘 크고 외모도 좋고 대학도 잘 나왔는데. 그럼 뭐해? 부모가 가난한데. 그 남자 집도 좋다는데 왜 그러니? 시부모를 모셔야 된다는데 홀 저기 했는데. 오프라인에는 곳곳이 장벽입니다. 소통에. 그러니까 나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학식을 자랑하고 여성들에게 뭔가 저의 매력을 보이고 싶은데 이미 진입 장벽에서부터 계속해서 걸려나는 거. 키, 대머리, 배 나온 거, 뭐 외모, 돈, 가정, 뭐 학벌 등등 등등이요. 어디에서 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인정받을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죠. 이쁜 여자들이 외모를 갖다가 안 본다, 성격을 본다. 그랬더니 많은 분이 그래요. 그러면은 좀 성격만 좋으면 나도 저기 여성들과 뭐 가능한 거야? 남성들과 가능한 거야?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여성들이 난 성격을 봐야 한다는 얘기는요. 본선에 진출한 다음에 성격을 본다는 얘기예요. 즉 외모에서 이미 2, 3대 예선도 탈락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치 여성들은 본선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난 성격 봐, 난 돈을 받는 건데 그걸 갖다가 외모 안 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면요. 그런데 온라인은 좀 틀립니다. 온라인에는 익명이란 말이에요. 제 외모가 안 보입니다. 직장도 안 보여요. 학벌도 안 보여요. 모든 게 안 보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게 뭐냐? 제가 쓴 콘텐츠예요. 즉 글밖에 없습니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나오냐면 감성과 지성 두 개만 나와요. 감성과 지성. 김종태님 진짜 이렇게 음악이 조이적 깊은지 몰랐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 대머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살면서 멋있어요란 말을 갖다가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머리는 밤새 바하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열정적으로 글을 올리는 거 그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면 남자들은 목숨도 걸잖아요. 부하 장수들은 윗사람 위해 가지고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기라 그래요. 장벽이 없이. 두 번째는 더 큰 이유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기 서점에 본부장을 예를 들면 진짜 잘생기고 진짜 사람 좋아요. 제삿날 집을 안 갔어요. 이 사람아 제삿날 집을 안 가고 어디 갔어? MBC요. MBC를 왜 가? 그날이면 면접이래라 됐어? 그건 아니고요.
아, 거길 왜 가냐고 제대날 개구리 마크 달고서 남자가 3년 동안 제대했으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엄마 하고서 김주아 씨 좀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여성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남자들은 아시죠. 3년 동안 여자를 한 번도 보잖아요. 전방에 있으면은. 근데 오로지 여자 딱 본 게 9시 점업 끝나고 9시 땡땡땡 뉴스 할 때 9시 MBC 데스크 딱 하면서 김주아 씨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1년 동안 그 여성만 쳐다보면서 TV로 상사병에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대한 날 갔겠어요. 근데 실제로 못 만나죠. 우리가 아는 많은 그 유명인들이 사생활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트위터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해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원장님, 오늘 저녁에 저희 9시 뉴스 좀 보세요. 그건 왜? 우리 김주아 씨가 분홍색 옷 입고 출연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 트위터에 올렸어요. 사실 이분은 그냥 올린 거예요. 김주아 씨는. 아, 제가 봄이라 오늘은 좀 화사하게 분홍색 옷을 입고 출연하는데요. 좀 이쁘게 봐주세요. 좀 촌스럽다. 이렇게 올린 건데 그 남자들 팬들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김주아 씨가 나를 위해서 분홍색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방탄소년단 팬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둥둥둥둥둥둥 기다리죠. 근데 아신 것처럼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걸그룹들 보시면요. 밥 먹은 거 무슨 옷 입은 거 뭐 돌잔치 한 거 다 연예 프로에 나오잖아요. 보면요. 하물며 지난 것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어떤 걸 갖다가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 팬들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당당당당 한데 진짜로 9시 짜잔 하고 김주아 씨가 쫙 분홍색 옷을 입고 나온 순간 내 여신이 나를 위해서 저 옷을 입었구나라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아, 대단한 느낌. 나를 위해서 마치 산 것처럼. 사실 그 여성분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닌데 그럴 때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아 씨가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오늘 저기 점심 때 짜장면 먹었는데 우리 여의도 쪽에 짜장면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팬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 있고 수십만의 남자 팬들은 왜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을 알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했으면 제일 맛있는 짜장면을 내가 무한대로 사줄 생각 갖고 있죠. 그쵸? 예. 근데 그 김주아 씨나 방탄소년단이 그 맛없는 짜장을 먹었다니 얼마나 팬들이 찢어진가. 그래서 팬들이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돈을 내가지고 매일 100만짜리 도시락을 사줍니다. 제 후배가 바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촌에 횟집하다 망해가지고 도시락 사업해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한 건당 100만 원 받습니다. 그릇 자체를 홍콩에다 인수해가지고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된 것에서 가슴이 찢어 아파요. 그래서 엄마들이 맨날 그러죠. 아들, 왜 엄마 오늘 뭐 먹었니? 아니 뭐 먹었어요. 아, 너 또 라면 먹니? 야, 근데 오늘은 누구 만나니? 그 누구 만나러 가요? 야, 그때는 그 노란색 잠바 입어라. 그게 이쁜 거야 오늘에는. 아, 그냥 파란색. 아, 그냥 노란색 입어야 아들이 이상한 옷 입고 나면 진짜 또 가슴이 아파하죠. 엄마,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맨날 저기 그 얘기합니다. 남편은 대충 입고 다니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근데 아들이 뭘 입고 다닐 때는 뭐 잠바도 사고 입어 계속 또 사요. 옷을 뭘 또 사. 아이, 봄 옷이 없어, 여름 옷이 없어,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외투가 없어, 종류별로 같은 사는데요. 심지어는 뭐 팬티 색깔, 뭐 속옷까지 다 관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장님의 팬티 색깔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궁금하신 적 없으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장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사장님의 팬티 색깔이 뭔지, 뭐를 먹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들에게 하는 걸 잘 보세요. 아들, 딸들에게. 뭘 먹었는지, 뭘 입은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팬들이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하는 건 행동이랑 똑같아요. 그 아이돌들이 그 위에다가 올려요. 나 오늘 뭐 먹었어요? 뭐 입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정보입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노래가 그렇게까지 아주 뛰어나게 유명하게 히트한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현재 빌보드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나라 한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그룹이 됐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서비스 돈이 없어서 한 거예요.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 방시혁 씨께서 나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SNS로 저기 홍보를 하자. 방송 능력이 부족한 우리 작은 회사라 중소 미디어라 해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미디어가 된 겁니다. 뭐 결과론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 미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 또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걸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커뮤니티 얘기들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유튜브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커뮤니티를 갖다가 무시한 경우도 있는데 왜냐 커뮤니티 숫자가 적어요. 뭐 저런 뭐 커뮤니티 보면 뭐 10만 명, 20만 명 그런 무슨 페인들 같은 애들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맞는데요.
이 커뮤니티도 우리가 그런 SNS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저길 통해서 다 공급이 돼요. 하루에 올라오는 1억 건이나 된 사진과 동영상과 재밌는 기사들 전부 다 우리가 클릭해 볼 수 없어요. 일반인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골라서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 필터링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커뮤니티에서 해요. 커뮤니티에서 베스트 인기 글에 최근 인기 글에 올라간 글만 결국에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결국에는 중간에 핵심 키워드 공급처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합의에 올라온 100만 개의 동영상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 100만 명이 가가지고 기웃거리다가 이거 재밌어지고 오고 그것이 인기글도 추천 인기글 되면 그게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단 하루 만에 뭐 100만 건, 1000만 건이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렇게 퍼진 케이스입니다. 커뮤니티에 먼저 올라왔는데 이 골 때린 영상이 있어서 저도 커뮤니티에서 먼저 본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그거 볼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언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는 바로 전파 매체로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결국 동영상 시대로 넘어갔다는 건 뻔한 거죠. 보신 것처럼 한 달 기준으로 작년 이제 YG에서 발표한 걸 보시면은 저게 5월 정도 될 겁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네이버 126억 번, 그리고 카톡이 179억 번, 유튜브가 257억 번인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내리막길인데 저 유튜브는 2년 전 대비 3배 증가한. 2년 만에 3배나 증가한. 뭐 작년 5월이니까 올해 5월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증가했겠죠. 예. 대세라는 건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10대 같은 경우는 약 한 50억 분이 넘어버렸는데요. 10대 같은 경우는 2위부터 6위까지 있어요. 네이버, 카톡, 저기 뭐 그 무슨 게임하는 그 저기 방송이 있어요. 뭐 기타 뭐 밴드 하여튼 뭐 다 합쳐도 유튜브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젊은 층에게는 뭐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유튜브라 다른 동영상 플랫폼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제 트위치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아마 2차 때 아마 다른 분이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페이스북도 동영상을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스타도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가 옛날에는 사진 한 장씩만 올리다가 지금 사진을 여러 장 올리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제 동영상 서비스에 더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있습니다만은 뭐 대충 뭐 분위기만 보시라고 한 것이고, 당연히 국내에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죠. 바로 지난주에 저 다이아 TV 본부장님 만났어요. 김태민 저기 솔루션 부문장 만났는데요. 이제 그 CJ ENM 같은 경우는 안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 부서가 있죠. 보면은 케이블 TV도 있고 기타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이아 TV는 MCN 사업본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멀티채널 네트워크 MCN 사업본부에서 한 있고 그러니까 이비즈 본부의 MCN 사업팀이 되겠네요. 예, 그 팀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정확하게 안 밝히는데 1000명 넘지 않아요? 그랬더니 1000명 넘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김 팀장께서 아시는 게 그거죠. 그렇게 많은 훌륭한 콘텐츠를 우리가 모아놨는데,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분들을 모아놨는데 뜨는 거는 그 중에 일부라는 거죠. CJ 다이아 TV 중에 1,400명 중에서도 그 중에서 한 일부가 뜨고 나머지 1000몇 명 다 묻히는 거예요. 왜요? 어텐션 이코노미. 주목 경제가 21세기 경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다 보니 그 중에서 하루에 내가 일하고 남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한두 시간. 그 2시간 동안에 볼 수 있는 게 한정되는데 그 시간 신문도 봐야 되죠. TV 드라마도 봐야죠. 어제 그 축구도 봐야 되죠. 뭐 볼 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2시간을 뭘 볼 거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1,400명을 언제 다 보겠습니까? 유튜브 100만 명을.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라든 간에 바로 간택이 돼야 되는데, 그들 용어로 여러분들의 채널이 간택이 돼야 홍보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기업들이 하는 유튜브가 어떤 그 재미도 없고 뭐 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품 주면 체리피커라고 상품만 싹 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그 어텐션을 내가 2, 3초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2, 3초 끌고 오기 위해서 갤럭시 10 광고에 수천억을 때려 넣는 건데요. 슈퍼볼 광고에 1초에 막 1억씩을 때려 놓고 있는 건데 참 어려운 일이죠. 물론 그 어려운 일을 갖다가 좀 더 적은 돈으로 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실무 차원에서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검색 엔진은 SEO라고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유튜브도 그런 꼼수들이 있고, 블로그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개론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작년 5월하고 작년 가을 정도 기준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그 10만 넘는 유튜브가 367명인데 2년 만에 저게 한 3, 4배 증가했다는 것이죠. 1000명이 넘었고 지금은 뭐 더 늘었겠죠. 또 1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연령을 보시면은 저거 탑 3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탑 30을 예를 들면은 가장 나이가 어린 게 어린 친구가 누냐면 4살 신선 씨죠. 4살짜리가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근데 저기가 몇만 명이죠? 260인가 160인가? 저도 이거 수치는 다 못 해가지고 제가 휴대폰 어디다 뒀더라. 휴대폰 보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평균 나이는 25. 그러니까 탑 30에 들려 그러면은 30대, 40대, 50대가 든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왜요? 젊은이들 위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나동현 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모르시고 대도서관이 바로 나동현이라고 하는 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40살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탑3. 저기도 이제 관록으로 30위 안에 들어간 거죠. 뭐 남자 여자 성비는 17대 15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1275개 중에 100만 명을 돌파한 유튜버는 100명입니다. 뭐 지금 좀 더 증가했습니다만 대충 뭐 비슷하겠죠. 100명 정도가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 탑 30의 평균적인 구독자 수는 203만 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유튜버가 등장을 했죠. 바로 제이프라 김정화 씨라고 하는 커버송 노래 부르는 바로 여성분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000만 명을 돌파한 저희 유튜브 구독자는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탑 30의 유튜브를 보시면 대부분 1000만 정도, 탑 10은 다 1000만 넘어갑니다. 2000만 넘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뭐 방탄소년단, JYP, SM 또는 무슨 TV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회사, 연예인이나 무슨 그런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인으로 좀 하긴 좀 어려우니까 빼고 개인으로는 제이프라가 1000만 명을 최초로 돌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1은 뭐일 것 같아요? 저 숫자는요? 일반인이 가장 알고 있는 고령 유튜브가 박막내 할머니인데요. 최근에 저기 얼마 전 정통부 저기 정보진흥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막내 할머니를 작년에 상을 줬어요. 정통부에서 뭐 노인분이 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뭔가 새로운 뭔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을 주셨는데 탑 30에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분께서요. 그분은 안 들어갔는데 탑 30에 안 들어가는 최고령자가 박막내 할머니는 아니고요. 김영원 할머니라고 80세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꽤 고령자들도 꽤 많은 유튜브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요즘 이제 5, 60대들이 많이 진출하고 무려 저기 팔로워가 저분도 한 15만 정도 됩니다. 김영원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이제 상관없이 점점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기 인스타가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 저것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크리에이터는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많아 25세로. 그런데요. 구독자는 좀 다릅니다. 유튜브 현재 시청자를 보시면요. 10대가 당연히 물론 많이 쓰는 건 맞는데 30대, 40대, 50대가 비슷해요. 약 40억 분 정도씩으로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40대, 50대의 시청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정치적인 걸 많이 봅니다. 이분들이. 근데 유튜브에 요즘 많이 그걸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릴레오 뭐 이런 것들요. 60만 시작하자마자 바로 66만 찍었고 홍준표 저기 의원의 뭐 홍카콜라 시작하자마자 24만 이제 찍고 뭐 이런 식이죠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시청하는 분의 어떤 성별이라든지 나이 분포는 굉장히 어느 정도 균일해지고 있습니다. 뭐 20대만 본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요. 보는 분은 거의 전령층이 다 본다. 뭐 우리 13도 저기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 50대 50은 뭐냐 그러면은 MC 이제 개인이 하는 거하고 소속된 곳의 차이예요. 개인이 50 그리고 소속돼 사는 곳이 50 정도 됩니다. 다이아 TV 같은 데 소속된 곳이 50 정도 됩니다. 250개는 이제 다이아 TV를 예를 들어서 가진 건데 다이아 TV 1,300개 중에서 탑 250 중에서 137이 뭐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6은 게임 방송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쪽이 가장 크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소득 순위로는 연예 쪽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내추럴 콘텐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콘텐츠들이 앞으로 점점 박막내 할머니 같은 그런 콘텐츠라든지 또는 광고도 이제 내추럴 광고로 하는 것들이 점점 앞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대충 이제 수치상으로는 저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순위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는 개인의 소득을 전혀 발표를 안 합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왜 나온 거냐 그러면 보시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제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구글이 자료를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나온 건데 저는 정확한 자료예요. 물론 소득이 구글에서 받는 광고 소득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협찬이 더 많고 또 기타적 행사 참여도 있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저기다 곱하기를 좀 한참을 해야 됩니다. 소득 전체 소득은 저보다 한참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게임 어린이 대상의 그 채널들은요 기본적으로 거의 한 40에서 50억 정도 찍는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몇 명이 하는 어린이 대상 장난감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 찍는다 보시면 돼요. 작년에 세계 유튜브 소득 1위는 그것도 이제 구글이 발표한 건 아니고 포브스라고 저기 경제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201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소득 순위가 누군지 추산을 한 겁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경제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요. 인터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세금자료 해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1위는 누구냐 그러면 7살짜리 라이언이라는 어린애가 운영했던 라이언의 장난감 인터뷰. 라이언의 그 플레이 TV 그게 작년에 1위인데 약 한 1년 동안 번 돈이 한 220억, 40억? 네, 7살짜리가 번 돈이 대충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볼게요. 예, 한국 돈으로 200억, 2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4억 원 정도예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00만 달러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이건 순수하게 그 구글 저희 수익만 얘기한 겁니다. 구글에서 유튜브 수익만 얘기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영국에 게임을 했던 친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랩이라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다 2위, 3위, 4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다 200억은 다 넘었고요. 5위까지는요. 탑10 안에 들면 다 100억은 기본적으로 다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50억 정도, 탑10 정도 안에 들면은 뭐 저런 도티TV, 허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작년 우리나라 1위 같은 게 토이푸딩 TV인데 아마 여기가 50억은 넘게 찍었을 거예요. 그 외에 이제 SM타운, 블랙핑크, 뭐 방탄 TV, 원밀리언 댄스, 웨이브야 같은 이제 춤추는 댄서들이죠. 여성 댄서들, 뭐 기타 등등 있는데요. 다 구독자가 뭐 한 2천만 되고요. 그리고 뭐 금액은 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이는 지표를 이렇게 너무 첨락지다 보니 사람들이 저기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런 지표보다도 여기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받고 있는 문화 현상인데 첫 번째로 네이버를 안 써요. 일단 검색을 거의 안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검색을 다 유튜브에서 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돈가스 만두 쳐가지고 클릭해서 파워블로거에 문성실시에 요리하는 거 이거 해서 봤었거든요. 지금은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뭐 5516구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글과 이미지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가면 막 동영상 넣고 애니메이션 넣고 게임하면 넣으면서 네가 조조고 네가 초선이냐 나는 뭐 여포다면서 엄청 재밌게 입니다. 5호가 뭐 난장 그림으로 쫙 퍼가면서 훨씬 재밌고 잘 들어옵니다. 공부는 뭐 유튜브 콘텐츠 최고입니다. 동영상에 게임에 애니메이션 막 짬뽕 해가지고요. 그 글 지루하게 뭐 공자할 맹자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다 보니 네이버 검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검색 자체가 텍스트 검색, 네이버 키워드 검색에서 바로 유튜브 동영상 검색 넘어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포털의 저기 판도가 바뀌고 있고 검색의 판도 바뀌고 있고 따라서 검색 자체를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서 검색 가능한 걸로 해야만이 뭔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홍보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건데요. 서치 엔진 옵티마이즈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키워드라는 건 글씨다 보니까 글씨 위주로 우리가 뭔가 조정하면 되는데 동영상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움직이는 동영상을 뭐 살색 나오는 거 뭐 거기에 뭐 장난감 나온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검색이 가능하게 넣어주냐는 것이죠 보면요. 이미지 서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비 서칭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결코 만만한 기술이 아니다 보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위권에 올라갈지 유튜브에서 어떻게 우리께 상위권에 올지 바로 이 이분에 관련된 노하우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하우가 되는지 모르다 보니 각종 이제 어뷰징이라고 하는 꼼수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서 장례식장에서 키워드를 뭐라고 넣냐면 장례식장인데 키워드를 갖다가 뭐 파티, 뭐 즐거움, 행복 이런 걸 넣어요. 왜? 이걸 넣어야 사람들이 검색하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올린 유튜브인데도 그걸 넣어요. 사람이 죽어도 그런 걸 넣어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묻어가기. 파워 유튜브가 올린 걸 바로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같이 그 키워드를 같이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꼼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포탈에 권력이 바뀌고 있고 기타 미디어가 권력이 바뀌고 있고 많은 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시민 씨가 최근에 그걸 개새끼스 정치인들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갖다가 왜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결혼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이 2016년에 이런 통계를 냅니다. 우리나라가 신생아가 30만 명대로 진입하는 거는, 즉 39만 명대로 진입하는 거는 2038년이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공무원분들에게 계속 했던 게 그런 거 있죠. 2017년에 제 뭐 유튜브 혹시 올라온 거 있으면 보시면 아닙니다. 올해 지나면 한번 보십시오. 올해 지나면 35만 넘기 힘들 겁니다라고 장담하고 다녔어요. 통계청은 20년 뒤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39만 명이에요. 저는 무려 35만 명을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2017년 끝나고 작년에 통계 발표났는데 1년 만에 6만 명이 줄어가지고 35만 명이었죠. 1년 만에 6만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이가 줄 걸 알았냐. 실무자들을 저희들이 계속 가서 보거든요. 매년 500개, 1000개 기관에 가서 보는데 거기에 뭐 커피 회사, 뭐 장난감 회사, 뭐 계란 회사, 뭐 별 회사 다 있습니다. 제 후배 중 한 명이 신 사장이 우리나라 최대 에딩그룹의 회장입니다. 형님, 저 잠이 안 와요. 종업원 월급 못 자지 나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뭔 소리야? 2016년 한 해만 매출이 30% 줄었어요. 자, 술집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커피집도 아니다. 국내 최대 웨딩그룹이 30% 줄었으면 결혼 자체가 30% 준 거예요. 결혼이 30% 줄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3분의 1만큼, 30%만큼 폐백 떡집, 뷔페 음식점, 웨딩드레스 옷집, 꽃집, 그리고 신혼 아파트, 거기에 들어 김치 냉장고, 가전, 이게 다 3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요. 결정적으로 신생아가 3분의 1 안 나오죠. 그러면은 원래는 저기 결혼을 갖다가 3, 40만 명 해가지고 1년 안에 그중에 한 20만 명이 신생아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 줄었으니까 당연히 한 7만, 6, 7만 명 주는 건 뻔히 1년 뒤가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무려 35만 명이 됐고 작년 통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 3월 정도 발표될 텐데요. 작년 신생아는 32만 명대 이하로 좀 보고 있죠. 딱 1년 만에 10만 명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모업체가 아무리 자기나 길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모차는 결국 40만 개에서 40 몇만 개에서 2년 만에 30만 개로 10만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1, 2, 3등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분유가 10만 개 덜 팔리는 거고 아기 신발과 뭐 하여튼 모든 악용품 10만 개 덜 파는 거고 2, 3년 지나서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작년에 우리 유아원 관련 사건 많았었죠. 협회랑 같이. 그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뭐 좀 있으면 초등학교들이 1년 내 몇만 명씩 없어져야 돼요. 10명당 저기 보육교사 3명씩이니까 평균적으로요. 10,000명의 보육교사가 1년 만에 실업자가 돼야 돼요. 10만 명이 줄거든요. 당연히 국가의 모든 책은 잘못된 거예요. 20년 뒤를 기준으로 모든 저기 노동정책, 고용정책, 일자리정책, 대학정책, 교육정책, 육아정책을 싹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2년도 되기 전에 무려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20만 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30만 명을 갖다 20년 대로 내려갔는데. 왜 갑자기 결혼하는 아이들이 줄게 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찾아서 해법은 찾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인은 아는데요. 그 원인이 남녀 간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 말을 꺼내면 공격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작년 전에 계속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이따 후기 쓰실 때 여기는 그래도 좀 덜한데 공기관들 강의하잖아요.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 기타면은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원장님 성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성적인 얘기를 안 하고 미래 어떻게 얘기를 해요? 미래는 로봇과 섹스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성적인 얘기했다. 성희롱이다.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했더니 성희롱이다. 성적인 얘기다. 최근 미투 1, 2년 사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보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SNS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남자 여자에 관한 심리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면 그건 여성 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근데 중간에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교육 때문인 거고요. 해법이 있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매년 4, 5만 명의 신생아가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그 결과 작년에 우리가 그 사망자가 30만 명이 아까 넘었는데요. 앞으로 1, 2년 정도 지나면 이게 역전되겠죠. 예, 그럼 한 1, 2년 되면 우리가 순인구 감소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실제 제가 조사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매출 감소가 아닙니다. 매출이 30% 감소하면 버티죠. 직원 내보내면서 폐업입니다. 버티다 못해가지고. 폐업한 것입니다.
아시는 거는 신림동 봉천동의 남자 여자들이 거기서 결혼 안 해요. 우리 신림동 봉천동에요. 외식장이 없어요. 스튜디오도 없습니다. 무슨 웨딩 옷가게도 없어요. 모든 저 여성들이 강남에서 800개의 스튜디오가 860개 강남에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액션 다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게 3분의 1이 1개월 만에 막 폐업한 겁니다. 폐업.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했던 그 신사장, 신회장 작년에만 매장 3개 팔았습니다. 예식장. 방법이 없어요. 줄기 때문에. 이게 왜 일어나는 결국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기준으로 인터넷이 막 보급된 그 시점에 저희가 이제 막 30대 초반에 한창 여러분들이 2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30대 초반 후반이면은 어떻게 애가 이제 어리거나 아니면 애가 30대 후반이면은 39이면은 우리가 20대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애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는 그 대로변 버스 길가에 가장 큰 가게, 가장 목 좋은 곳에 무슨 가게가 눈에 띄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역을 나오면은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 그 낙산대 등등 나오잖아요.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목 좋은 곳에 있던 곳이 아식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나이스 이런 데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가방, 베비라, 리들 브렌타노 그리고 인근 그쪽에 옷가게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쌍방울 비아시 소국 가게가 있고 장난가게 가게 한두 개 있었고 그리고 동네 빵집이 한두 개 있었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저쪽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보면요. 지금 신림역 서울대교 딱 나오면은 있습니까? 그런 가게들? 없죠. 신림이 제일 먼저 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등등등 세 가게 중에 하나 꼴로는 커피 가게고 그 사이사이에 핸드폰 가게, 휴대폰 가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식당들, 김밥 천국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특징이 뭡니까? 그 가게들 특징이. 다 30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가게들이에요. 올리브영이든 다이소든 저렴하면서도 혼자 살 수 있는 생필품들을 갖다 파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30대 후반이면요. 집에 들어가면은 얘가 막 징징대고 집사람이 이만큼 화가 나죠. 자기 지금 오면 어떻게 애 좀 봐 하면서 이제 아주 애 보느라 지쳐가지고 그 아내분들께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먹을 수 있는 옷과 애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애가 먹을 수 있는 신발 가게 거의 그런 거 위주로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런 거에 쫙 각질 목전도 있었는데 남편들의 주머니 놀이를 하고 지금 다 혼자 살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을 안 해 정확하게는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위한 가게들을 거의 신림역 봉천역에 채워졌는데요. 놀라운 거는 10시 한번 가보세요. 그 많은 커피 가게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낮보다 손님이 더 많아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유튜브를 보죠. 휴대폰과 이런 거 가지고 유튜브 봅니다. 아신 것처럼 모바일, 동영상 대부분 유튜브로 모바일로 봅니다. PC 산자 보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기타 광고가 있어 발생하는데 기타 등등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다 모바일로 된다는 거. 내년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5%가 바로 동영상입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결국에는 유튜브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20년 전 돌아가 보세요. 10시, 9시, 10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갔더니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서 왜 이제 오냐고 애 좀 보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그럴 시간에 여러분 유튜브 볼 시간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힘들고 무슨 그렇게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유튜브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잖아요. 전 때 할 일 없잖아요. 나 혼자잖아요. 밤 10시, 8시, 9시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미디어 변화라든지 바로 어텐션, 시간 소비 변화를 이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유튜브가 성장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친구들이 근엄하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공자의 사상 이런 거 읽고 있겠냐는 것이죠. 안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급성장하게 되게 된 것이죠. 보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뒷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고 그럼 유튜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냐 하는 건데 그건 또 모르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유튜브 관련 전략을 한다 그러면은 시간대를 잘 갖다 기획을 잘 하셔야 돼 지금요. 유튜브에 회사를 좀 올인하자. 이거 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요? IT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이버가 인터넷 초창기에는 부동산 114 닥터 부동산이 시장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수가 이렇게 지분 그려지고 그 체인점들 닥터 부동산 부동산 114 체인점들이 많았잖아요. 2010년 전후로는 네이버 부동산이 이걸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뭘로 검색하죠? 직방다방으로 검색하죠. 거기 네이버가 안 들어가요. 앞으로 자동차, 자율차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쓰게 될 건데 거기에 네이버가 들어가냐 그러면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보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2000년에는 새해가 되면 2001년 서울시 교통지도 전국 도로지도 하나씩을 다 채 꽂아놓고 다니셨잖아요. 우리 20년 전에는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어 보디 압구정동 기다려봐. 72쪽, 72쪽.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머리싸 요구 왔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그런데 갑자기 2005년부터 뭐 현대 홈쇼핑에서 내비게이션 500만 원, 300만 원 혼자서 길을 진짜 대단한 시대가 열렸죠. 내비게이션이 잘 팔린 줄 알았더니 지금 여러분들은 차에 내비게이션 달고 다닙니까? 아마 상당수가 아마 T맵 쓰시고 왜요? 실시간 정보. 예, 걔는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지나면 T맵이 아니라 뭘 들고 다니겠어요? 인공지능 비서. 그것이 뭐 바로에다 꼽는 것이 됐던 아니면은 뭐 시계 형태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웨어러블한 걸 하면서 인공지능 빛을 갖다가 우리가 달고 다니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지금 한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Well, what does it do? Alexa, what do you do?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Awesome. Alexa, play rock music. Rock music. Alexa, stop. Plus, Echo's really good at keeping track of things like shopping and to-do lists. Wrapping paper. Alexa, add wrapping paper to the shopping list. I put wrapping paper on your shopping list. Alexa, how many teaspoons are in a tablespoon? 1 tablespoon equals 3 teaspoons. Okay. Alexa, alarm off. 자, 지금 보신 것이 아마존 에코라고 몇 년 전 제품인데요. 뭐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크기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액정도 들어가고 했는데요. 왜 저 제품을 가져온지 아시겠죠? 인공지능 제품으로 최초로 상용 보급화된 제품입니다. 자, 하프림 저 대단한 기술인 인공지능을 왜 스포해냈을까 의심을 가졌어요. 지금은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왜? 어텐션 이코노미 첫 번째 격전지가 여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야, 두부김치 어떻게 만들어? 아, 주인, 두부 두모가 들어가지. 두부 없잖아. 주문해줘? 응 하면 제가 두부 두모를 주문하는데요. 저 스피커가 SK텔레콤이 누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랄랄랄라 풀몬 두부 두모 주세요 하면서 경쟁사 지마켓 가서 주문하기 난 것이죠. 그럴 일은 없겠죠. 11번 가서 주문하겠죠. TV 좀 틀어봐라 하면 TV를 또 틀어줄 텐데 다운받아가지고 5,000원 올레 TV에서 사겠습니까? 경쟁사? SK 제품이? 안 그러겠죠. 비싸든 싸든 10,000원을 주고라도 SK 브로드밴드 가서 TV 그 영화를 다운받아 쓰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쓰는 2,000짜리 풀몬 두부하고 카스 맥주 하나를 팔겠다고 저렇게 TV에 또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우리가 하고 SNS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게 만약에 SK텔레콤의 스피커가 돼버리면요. 그거에 1,100, 2,000원이 아닌 2만, 20만, 200만 한 달 200만에 우리 생활비에 고스란히 SK 귀속이 돼요. 물론 미디어도 검색도 뉴스도 모든 가정에 SK에 누구가 깔리면은 우리나라는 SK의 파워에 그냥 지배당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부랴부랴 애플이 홈팟을 만들고 구글이 홈 어시스턴트 만들고 짝퉁을 만들고 텐센트, 알리바바, 우리나라 SK텔레콤, 누구 KT, 지니, 네이버, 클로바, 삼성, 빅스비, 갤럭시 등등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죠. 저기에서 경쟁에서 뒤지면 출발 선에도 못 써요. 다 저걸로 깔려버리면 SK 걸로 깔려버리면은 올레 TV는 영화 팔로 자체가 없어져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또 동영상을 어디서 우리가 소비할지는 또 달라진 겁니다. 2, 3년 뒤에. 이번에 CS 간 그 후배들이 한 얘기가 그래요. 형님, 미국 가정에 백인 가정을 며칠 방문할 일이 있었어. 가는 집마다 전부 저거 쓰고 있대. 미국 백인 가정 거의 다 깔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5천만 대 가까이 보급이 됐어요. 5천만 가구에 가까이 보급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중산층은 거의 다 저걸 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 곧 있으면 저렇게 돼요. 그럼 저기서 뭐 좀 사라, 동영상 틀어봐라. 결국에는 제2에 의해 가지고 또 미디어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오게 되고 어텐션의 또 경쟁이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 많은데 오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안 했을 뿐. 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로 나온 거죠. 국회에서 나온 것이고요. 유소일원 아가씨인데요. 별거 없어요. 서방이하고 코스프레에서 애교 소리 내면은 그 회장이라는 분이 이뻐 하면서 돈을 주는 거죠. 웃을 일은 아니신데 이게. 그냥 헐 하고 저렇게 뭐 소리만 내면 막 헐 하면 돈이 막 쏟아져요. 1분 동안 저 친구가 받은 게 35만 개입니다. 별풍선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 현금 3,500만 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좀 약간 감이 오시죠. 이게 1분 만에 현금 3,500만 원을 여러분들의 남편이 저기다 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집에 20년 동안 들었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마누리께서 여보 오늘 너무 수고 많았다. 이래 헐 너무 고생 많았어. 내가 따뜻한 커피 해줄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20년 동안 가면은
여보 내일 저기 학원비 내는 날인 거 알지? 내일 뭐 사는 건 줄 알지? 20년 내내 듣는 건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들이요. 저에게 저렇게 애교를 부리니 이쁘다라고 돈을 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SNS. 내가 좋아 내가 저기 있다. 문제 저기를 착각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저와 관련된 일들은 헤아릴 수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BJ 명수는 20명을 성폭행이나 추행했는데 그중에 미성년자도 있어가지고 징역 10개월을 선언받고서 5년 동안 성추행 폭력했었죠. 또 뭐 저기 BJ는 미성년자랑 쓰리썸하는 걸 갖다가 생방송 해가지고 징역 1년 또 한 명 같이 했던 그 쓰리썸 했던 또 로상이라는 애는 걔는 저기 징역 2년 반을 선고받았었고요. 뭐 그 정도는 약과죠. 2017년에 누가 자살해요? BJ 동혁이 자살합니다. 세야하고 그리고 동혁하고 또 누구였죠? 한 명이 리쌍이가 하여튼 그 세 명이서 술집에서 여성과 같이 술을 먹고서 뭐 했는데 그걸 한층 그 동혁한테 뒤집어 쓰는 가지고 걔가 뭐 저기 경찰에 불러다니다가 그래서 미국 가서 자살했다 뭐 이런 자살 사건. 뭐 아까 저 3,500만 쏜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자살한 저기 사람도 있어요. 소득도 별로 없는데 한 여성 비자한테 꽂혀가지고 역캠 남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 쏴요. 2015년 봄부터 쏘니까 이 비자가 이 남자 돈이 많은 줄 알고 만나요. 만나서 이제 이 얘기하면 한 열 몇 번의 성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1억을 갖다가 이 남자가 추가로 뭐 대출 땡겨가지고 쏩니다. 별로 돈도 없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돈줄로 봤는데 알고 보니 돈이 없네. 그래서 헤어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난 너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돈줄로 봤으네 하면서 그 관계를 폭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여자는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발발 뛰면서 경찰을 고발하고 경찰 수배 중에 그냥 여관방이가 모텔 방에서 자살해버립니다. 3,500만 원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쏘는 건 괜찮은데 뭐 얘기 들으면 별일 많이 있습니다. 쏘고 돌려받고 쏘고 돌려받고 그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냥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이 되면 결국에는 모든 건 사람 경쟁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사람이 많이 들으면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로병사의 어떤 관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로 일어나는 딜과 협박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안 하실 건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만 해봐야 뭐 워낙 사고가 많은 곳이라 그래서 저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등등 뭐 한 여성 비제는 BJ 보고 접근한 팬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서 살해당했죠. 보면요. 폭행당하다 살해당했다든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 돈에 관련된 뭐 그 아까 빠져서 돈 준다 그랬잖아요. 그 어느 정도 빠졌냐 하면 한 여성 같은 경우는 격리인데 회사에 예, 조선업체 격리인데요. 4억 5천을 빼들려가지고 그중에 자기가 좀 남자 비자한테 1억 5천을 쐈어요. 별풍선 아까 보신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뭐 잡힌 얘기 등등 뭐 회사 쪽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회계 프로 누가 BJ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회계 잘 보나 잘 보세요. 회사 돈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는 할 건 없고요. 그래서 뒤에 계신 그 강사님들이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MC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일단 명함 받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이메일이든 뭘 답변 드릴 거고요. 말씀 중에 이거죠. 사회적 변화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거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 결과물이에요. 저걸로 인해서 사회가 바뀐 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서 생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시고 저걸 보셔야만이 즉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과 중년들이 어떻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셔야만이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든 광고든 뭐든 그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유튜브 광고 많이 하죠. 삼성이 작년에 1등 했는데요. 삼성이 그 서비스뱅 광고가 1억 5천 조회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 제일 많이 조회가 된 광고가 삼성 거였어요. 예. 찾아가는 서비스. 인도에서 그거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면에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진입된 사람들이 어떤 심리야,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유튜브가 저렇게 지금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들어가야만이 원하시는 소기 한 건을 거둘 수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시간 동안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